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임동석입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죠? 4월 16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도 저희 서울경제TV 좋은 정보와 투자에 필요한 전략을 함께 짜드리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지상파 DMB 채널 U1에서도 서울경제TV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많은 채널로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대로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증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1900선대에선 2050선대 그 박스권에 갇힌 채로 더 이상 상승하지도 또 다행스럽게 하락하지도 않은 채 박스권 장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이 투자를 하기에 좀 애매한 그런 시점이다라고도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분들의 투자 전략과 종목에 대한 그런 관찰력을 함께 하신다라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이번 한 주도 여러분께 명확한 투자 비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 한 주간의 주간 증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키워드에서는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의 영향력과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이해 주목해야 할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과 업종별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손자병법 1부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강정원의 오늘장 시초가를 잡아라 시작합니다. 화상 연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그리고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국내 시장은 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2.28포인트 오른 2008.91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다시 한번 2000포인트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실패를 했습니다만 일단 악재로 반영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광운성 발사 3호 발사를 했지만 역시 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고된 사안이었고요. 북한 리스크에 따른 학습 효과로 인해서 증시 영향을 좀 전무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예상을 밑도는 1분기 GDP를 내려왔습니다만 경기 부양 기대감을 자극하면서 이 기계, 철강, 석유, 조선 이런 중국 관련주가 동방 상승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3,160억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전적으로 외국인 매도와 개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전 업종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특징적으로 지난 대표로 상승했던 삼성전자가 0.5포인트 하락하면서 나흘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부분이 최근의 급상승에 따른 어떤 조정세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현대차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6%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S-오일과 LC 디스플레이도 2% 이상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역시 이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가 다시 한번 개별주인 코스닥 업종의 상승세를 좀 이끌었는데요. 테마 가운데 유력 정치인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책위원장 관련주로 꼽히는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보령 메디앙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 관련주들도 바람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반대로 방산주 그동안에 북한 리스크발 악재 수혜주로 분류되었던 빅텍이라든가 스페코 이런 종목들은 10% 이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수 종목은 현대모비스, KB금융, 기아차, 고려아연, 호남석유를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서울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GS,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를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SS 반도체, SM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여기 동시 순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고려아연,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을 순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서울반도체가 특이하게 동반 순매수를 보인 부분, 이런 부분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역시 중국의 실망스러운 1분기 성장률과 더불어서 스페인 부채금리 급등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146포인트 이상 하락한 12,849.59포인트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17포인트 하락한 1,370.1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도
44.22포인트 하락한 3011.33포인트에 마감하면서 미국의 대형은행 공동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이익의 질적 우려가 부각된 데다가 중국이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페인 국채금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CDS 프리미엄도 사상 최고 수치를 나타내면서 투자 심리가 내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국내 증시 오늘도 역시 한번 좀 이런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싶고요. 그다음에 유가도 최근에 좀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전망 실망과 더불어서 미국 경기 악화, 이런 유로존의 부채위기 부각 등이 다시 한번 서부 텍사스산 원질 중질도 81센트 하락하는 대기점 83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역시 이제 세계 경영을 둔화 우려가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GS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흐름을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네, GS 4%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가 매수한 매수가에서는 매수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GS는 1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고도화 설비가 하반기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주로 이 GS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기관도 낙폭 과대인 이런 정유화학 업종들을 매수하고 있는데 역시 GS 역시도 기관의 추정의 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단기적으로 7만 원 까지는 일단 오늘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7만 원까지 다 보시고요. 다시 한번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투자전략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금요일은 GS,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렵니까? 네, 오늘 주가 공략주는 KCC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건축과 산업자재 도료 생산업체고요. 주요 매출 구조는 건자재와 도료, 건자재와 도료는 건설경에 밀접한 상황을 맺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그 중국 수입품 유입으로 인해서 영업 환경이 어렵던 판유리도 내수장 점유율이 50%로 여전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폴리컬 사업 중단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기대감을 둘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이 폴리실리콘 사업 부분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 이제 올해부터 분기별 영업이익이 200억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요인이 KCC의 내재 가치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매수를 들 수 있는데요. KCC의 주당수 자산 가치가 56만 원대입니다. 현 주가는 한 42% 정도 전일 종가 기준에서 할인되고 거래되고 있는데요. 과거 8년 동안의 평균 할인율이 30% 정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는 전체적으로 저평가 국면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실리콘 사업 디스카운트도 해소되었고 역사적 평균 수준도 할인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38만 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지난 1월 13일 현대중공업 지분 249만 주 매각하면서 6,200원에 이런 투자 유가증권 매각 이익도 세전 이익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동남아시아 판유리 수입 급증으로 인해서 유류 사업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이 2분기 이후에 이 도로 사업 제품을 실질적으로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폭 대비해서 6개월 후행하면서 이런 자동차 선박용 이런 도로 판매가 인상이 2분기 이후부터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에는 크게 좀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각각 1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실적과 더불어서 저PBR 매력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충분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시장 컨센서스 적정 밸류에이션은 한 50만 원까지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1월달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도 각각 10만 주와 12만 주의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 부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태양광 쪽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가장 기본 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거, 그리고 에버랜드 지분 매입으로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가격대에 대해서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수가는 32만 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5만 원까지 일차적으로 봐드리겠고, 손절가는 30만 원 하에서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게 배틀을 좀 짧게 쥐고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일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둔화됐다는 그런 우려감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지금 막 개장한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5포인트가 하락한 1993포인트 거래소입니다. 코스닥은 3.46포인트 하락한 496포인트로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만 0.39% 정도 상승한 채 거의 전 종목이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1% 내외 하락을 보이면서 장을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투자 손자인포 일부를 함께 해주실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를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먼저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현재 금요일 같은 게 2,000포인트를 회복하게 되면서 상당히 다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늦었지만 이번 주 첫 시작,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 1993포인트,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이제 출발했고요. 다시 한번 집계가 되고 있는데 1985.28포인트, 1.18% 정도 하락 출발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2,000포인트에 대한 하락,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대외 변수가 호전이 되는지 여부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주간 기준을 봤을 때 하단 밴드를 1950포인트를 많이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력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가 넘는 하락세, 큰 폭의 하락세가 지금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던 조선, 건설, 해운, 철강, IT 이런 업종들이 약세로 다시 한번 전환된 부분들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지금 현재 0.3% 4,000원 상승한 127만 정도 현재 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1.1% 하락, 포스코는 1.6%, 현대중공업이 1.1%, LG화학이 1.8%, 현대모비스는 그보다 더 큰 2% 정도 현재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신한지주가 2.3%, KB금융이 2.4%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그 외국인의 러브콜을 많이 받았던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주 상황도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호남소유가 지금 2.3%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에 마찬가지로 LG화학이라든지 LG화학도 지금 현재 2%대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화학뿐만 아니라 이제 정유준도 상황이 조금 좋지가 않은데 GS 같은 경우 0.58%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1%, 기업은행 1.9%, 그리고 내수주도 현재 좋지가 않네요. 신세계 같은 경우도 1.8%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인터넷 관련주인 NHN도 1.9% 정도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을 보여줬던 건설주도 현재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1.9%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지금 현재 1.8%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현재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이라고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락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자, 김선윤 대표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겹치면서 아무래도 다우지수 많이 빠졌던 모습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코스피의 코스닥도 좀 오늘 많이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큰 폭은 아니고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약간은 안도감을 줬지는 부분인데 일단 시가총액 상위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일단은 지금 한 0.28% 앞으로도 오늘 시장에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가 지금 1.43% 빠지고 있는데 큰 하락폭 없이 일단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흔들렸던 모습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큰 폭의 하락폭은 아니고 기관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큰 폭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주목해야 될 시가총액 상위 종목 CJ 오쇼핑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동방 CJ 매도로 인해서 목표가들이 기관들의 줄줄이 나온 보고서들이 지금 다 20% 30%씩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목해 보더라도 하나 같은 경우도 40만 원에서 33만 원을 내려갔고, 또 키움 같은 경우도 30만 원 정도로 내려갔고, 또 한국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가 3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전부 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CJ 오쇼핑 지금 일단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살펴보실 필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는 일단 LED 업황 자체가 지금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당분간 이 흐름세가 좀 코스피 영향에 따라 영향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철수 연구소는 이제 안철수 대선 출마한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당분간 이 상한가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J ENN 같은 경우 지금 큰 폭의 상승폭은 아니지만은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포스코 ICT 계속 빠졌던 모습이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끌어올리는 모습 자체가 기관들의 수급이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대형주 중심으로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도 일단 IP TV 자체가 500만 가지 돌파함으로 인해서 매출 자체가 굉장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오늘 조금 소폭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소 같은 경우 큰 폭의 하락폭 없이 그냥 고압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인 만큼 조심스럽게 매수하고 매도하실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서 코스닥 조금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을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20전 상승한 1,135원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의 위안화가 변동폭을 0.5%에서 0.1% 수준으로 변동폭을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것이 위안화의 절상을 강화하는 요인보다는 오히려 절상을 방지하겠다는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도 우호적이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위안화와 엔화 등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위안화의 절상이 억제가 된다면 우리나라 환율도 하락이 억제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이슈는 스페인에서 오늘 10년물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6%를 상회하는 그런 수준을 보이면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고, 오늘 입찰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시장이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80선까지 상승하는 리스크 회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오늘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막바지 주식 배당금 역송금 수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화학, 현대차와 SK텔레콤 등 총 약 4억 달러 수준의 역송금 수요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상의 요인들도 계속해서 환율의 하락을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대외 여건이나 그리고 수급 요인 모두 환율의 상승을 좀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의 스페인 입찰 이후에는 대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132원에서 1,140원 수준의 레인지 등락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외환시장에 이어서 채권시장의 흐름도 함께 짚어주시고 전망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13틱 상승한 104.18로 안전자산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페인의 국채금리 상승 등 유로존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요소들로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 7,500계약 이상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금리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국채 현물 순매수는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물을 지배하는 웹도독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의 추가 하락이 가능해 보이고, 외국인의 추가적인 쇼커버링 여부가 금리의 변동성을 좌우할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수 여부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환율,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대내외 불안감을 반영해 지난 한 주간 큰 폭의 출렁임을 보였던 코스피가 일단 수급선인 61선을 지켜내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증시 전반의 조정 분위기 속에서 지정 확정 리스크를 자극했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실패로 결론 지어지며 다소나마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이렇게 대외 변수의 움직임 역시 점차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이어서 이제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와 향후 이익 모멘텀 추이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우선은 가격 메리트에 초점을 맞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바람직하며 주간 관심 업종으로는 하드웨어, 조선, 생활용품, 제약 바이오, 금속 광물, 조선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스페인 재정위기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이상 징후와 함께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유럽 부진은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성장률 부진은 의외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현상이며 투자에 있어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할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각국 중앙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유인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앞선 기대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지난주 지수가 다소간의 등락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2000선에서 2050선 정도의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흐름은 좀 더 연장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급이나 펀더멘털에서 방향을 변화시킬 만한 변화가 아직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 다음 사후적으로 붙는 핑계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향후 증시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감안해 실적 대비 낙폭 과대 업종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스마트폰 부품주, 플랜트 기자재 관련주를 꼽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최근 증시 쏠림 현상을 종료시킬 수 있는 관건은 미국 다우지수와 중국 통화정책 완화에 달려있다고 보았는데요. 일단 다우지수의 13,000선 회복과 VIX의 안정을 확인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중국 정부의 지준율 인하와 같이 통화정책이 완화될 경우 중국 관련주가 대체주로서 자리를 다져나갈 수 있다고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동양증권 고윤기 대리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네, 4월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약세로 전환했는데요. 지난주까지 MSCI 전 세계 지수가 3.1% 하락한 가운데 선진국은 3.3% 하락, 신흥국은 1.4%의 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신흥 아시아 중에서 한국은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소폭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이슈는 북한발 로켓 발사도 있었지만 중국 GDP 성장률이 큰 화두였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8.1%로 5분기 연속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분기 8.9%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고 시장 컨센서스인 8.3%를 하회를 했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상승을 했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이 둔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IB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마찬가지로 중국의 GDP 성장률은 추가적으로 악화되기보다는 1분기를 저점으로 연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인식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상황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2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100.5로 지난해 11월 기준선 100을 회복한 이후에 4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튼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실적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 국내 증시의 한계점으로 작용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재차 살아나면서 글로벌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유럽 위기가 전이되지 않는다면 유럽 재정위기는 더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낮고 글로벌 경기는 선행지표를 중심으로 회복 가능성을 예고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순환적인 어떤 조정 국면에 놓여 있을 뿐이며 그다음에 추가 하락의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주 코스피 예상배는 1970에서 2040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IT 업종과 소매 유통 업종 그리고 통신 업종들이 유망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 시간입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에 맞는 종목부터 먼저 선정을 해주십시오. 네, 먼저 오늘 종목은 오텍을 좀 선정을 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키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복지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좀 목격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20일 정도에 일단은 4월 20일이 장애인 날이죠. 이 부분 대해서 일단 전후로 해서 정책 발표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난해 M&A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좀 수익이 상당히 많이 잡혔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올해부터는 공격적으로 수익 연결로 바로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것 같고요. 오텍 캐리어 에어컨이라든지 오텍 캐리어 냉장, 이 부분이 좀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로 좀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계열사 중에 이제 캐리어 에어컨인데 이 부분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상장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한 상승이 좀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 9,14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한 9,150원 내외로 충분히 한번 매수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거래량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증권사 레포트가 좀 하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잡기 전에 먼저 기업에 대한 실적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2012년에 매출이 한 5,130억 정도가 됩니다. 5,1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순이익이 한 255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지금 PER 개념으로 3.8배입니다. 그렇게 되고 EV 에비타만 보더라도 3배, ROE가 한 30%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적인 펀더멘탈의 어떤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안정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 12월서부터요. 지금 저점을 상당히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점이 작년 12월에 한 6,000원대부터 그다음에 2월에 한 8,000원 라인대. 지금이 그 개별주가 좀 망가지면서 그때 한 8,000원 라인 상반대까지는 좀 다시 자리매김하다가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저점 아직까지는 이평선 전체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추세가 전혀 깨지고 있지 않다라는 관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는 오늘 9,150원 정도 라인대 내외로 좀 충분히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금일 오늘 시세가 붙으면 물론 시장 오늘 안 좋기 때문에 다소 좀 멈칫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오늘 한 9,300원대까지도 충분히 오후장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9,000원 정도가 되면은 일단 손절 라인 먼저 잡아드리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9,300원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전반적으로는 기업 자체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펀더멘털장에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장기로 쭉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중에 어느 정도 수익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작게나마 한 2, 3% 이상은 충분히 기대를 좀 해보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수익을 기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장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더 낙폭이 커졌습니다.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19.65포인트가 하락한 코스피 1989.26으로 1990선이 살짝 내려앉은 채 지금 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보다는 형편이 낫습니다. 498포인트입니다. 0.22%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먼저 정태근 전문가부터 오늘 장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선 키워드 같은 경우에 지난주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중국의 경제 성장에 관한 부분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인 문제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그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
일단 뭐 8.1% 기록했다는 부분, 뭐 그 부분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난주 시간에 그 중국의 실질적인 문제가 산업 생산인지 그 수출 경기에 대한 둔화 부분이 상당히 좀 제일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둔화가 되다 보니까 중국의 GDP는 조금 둔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 GDP의 70%가 소비라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GDP의 60%는 여전히 수출이라는 부분을 볼 때 수출 경기가 둔화가 된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중국의 GDP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중국의 현재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경기 그 부양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지준율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얘기 좀 많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그 경기의 성장 동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출 경기지만 좀 더 나아가 본다면은 유럽 경기라든지 미국의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지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기도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어떤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소비가 받쳐줘야 된다는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중국의 어떤 공급을 받쳐줄 만한 소비 경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 실업률이 현재 24.3%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업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듯이 그만큼 내수 경기, 그리고 고용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임금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생활 윤택에 관한 부분들이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용, 일자리가 없는 부분은 그만큼 돈이 없다는 얘기가, 어떤 수입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수입이 없다면 당연히 소비와 연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공장 생산과 연결되는 수출 경기가 안 좋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둔화, 뭐 지준율이나 뭐 부동산 그 매입 규제 완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수출 경기 그 활성화를 위한 뭐 미시적 지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뭐 중국 정부에 대한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유럽 위기에 대한 재정 위기로 인한 어떤 실물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쪽도 지금 현재 실업률 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보듯이 어떤 소비 경기가 좀 완화가 돼야 마찬가지 중국의 경기 둔화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성장 동력은 지준율 인하가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내수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는 부분들을 조금 각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경기, 수출 경기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 우리나라 좀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출 경기죠. 우리나라 GDP의 70%가 수출이라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의 수출 경기가 좋지 않다는 부분,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도 마찬가지 위축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조금 상기를 하신다면은 시장을 대응하시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먼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스페인 부채 위기, 뭐 재정 위기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뭐 저도 증권 방송을 저도 출연하지만 상당히 좀 많이 봅니다. 보니까 이번 주에 뭐 오늘 17일, 19일 날 스페인이 단기채, 어떤 장기채 국채 입찰이 예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채 입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은 시장에 좀 안정을 찾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대부분의 주장이던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나아갈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페인 그 은행들 국채 금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CDS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좀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자, 한 가지 예로 스페인 은행들이 지난 3월 달에 20일로도 차입한 20일 그 유럽 중앙은행이죠. 차입한 자금이 2,276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만큼 스페인 은행들, 그리고 스페인 정부에 대한 빚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국채 입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채 입찰을 하고 난 뒤에 이 국채 물량을 나중에 다시 한번 만기가 돌아올 때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를 위한 어떤 자금 확보, 그리고 경제 성장이 그만큼 뒷받침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시장의 우려감이 해소가 돼야 마찬가지 국채 입찰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채 입찰에 대한,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로 비롯된 어떤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키포인트는 국채 입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국채 입찰과 연결된 어떤 이 국채 입찰 만기가 돌았을 때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해소를 시켜야 CDS라든지, 그리고 국채금리가 제가 보기엔 다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페인이 어떤 강력한 재정 긴축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1차적으로 재정 긴축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정 긴축과 동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그만큼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재정 긴축 그리고 빚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부의 어떤 세수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만큼 경제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자금 확보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자금 확보가 돼야 마찬가지 국채업체가 됐을 때 만기가 될 때 회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1호부터 차입한 그런 자금들을 갚아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갚아날 자금이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스페인 실업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청년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 50.5%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의 2분의 절반이 지금 실업자인데 그만큼 이제 내수 경기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임금의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수 경기가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어떤 임금의 상승률이라든지 그리고 고용 자리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내수 경기가 살아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보다 지금 이제 CDS가 더 급등한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스페인의 CDS가 498bp를 기록하게 되면서 2011년 12월달 이후에 가장 큰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떤 실업률 측면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 3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 부실 자산하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의 익스포즈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스페인 은행권이 안고 있는 부동산 관련 부실이 지금 현재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전체적으로 나간 대출액이 3,230억 유로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원화로 환산해보면 480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300조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1.5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1.5배가 되는 어떤 대출 금액이 나간데 여기서 1,750억 유로가 잠재적인 현재 부실로 집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채 금액 어떻게 본다면 삼각 채권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겠지만은 아무래도 잠재적인 말 그대로 잠재적인 부실로 잡힐 수 있는 금액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익스포저를 조금 시장에서 우려하면서 CDS 금리가 급등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실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소시에테 제네랄에서 지금 낸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스페인이 내년까지 집값이 15%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티그룹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6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1,750억 유로가 잠재적인 부실이지만 이 잠재적인 부실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CDS를 더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에 대한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포르투갈에 대한 익스포저가 잡혀있는 금액도 현재 788억 유로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원화로 환산해보면 117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부실에 관한 얘기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21호부터 차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스페인 국가 내에서 어떤 잡혀있는 부동산 관련 부실 자산이란지 포르투갈 익스포저를 좀 해소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안들이 조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스페인 마찬가지로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많이 빠졌다고 해서 낙폭과대는 거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지금 현재 낙폭과대로 접근하시기에는 시장이 아직까지 좀 위험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낙폭 과대라고 생각해서 비교적 싼 값이다라고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산적해 있는 그런 악재로 작용할 만한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시장에 대한 접근을 주문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 김선윤 대표께도 오늘장 키워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키워드는 이제 주가가 이제 2,000포인트 내에서 자꾸 등락폭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업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미 알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양호한 실적으로 예상치보다 상회한 실적으로 좋은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좀 주목해야 될 실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인텔, 코카콜라, 야후, 이베이,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제 이번 주 내에도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쪽이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가 되는 만큼 그에 따른 실적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융주 시티, 골드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앞으로 이제 미국 실적들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또 유럽 재정 리스크, 스페인 CDS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로 인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그 두 가지 호재와 악재가 서로 겹치는 시장이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와 같은 왜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에 일단은 세계 이제 총선과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그리고 또 하나 만기 상황으로 인해서 좀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지만은 이제부터 나오는 이슈들 자체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또
미국의 일단 호재가 제가 볼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스페인 우려와 그리스 우려감이 아직 유럽 쪽에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을 것을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보자면은 유럽 주가들 자체가 주간으로 보자면 4주 연속 하락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유럽 지수가 아직은 확실하게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다분하고, 또 하나 아무리 일단은 미국 호재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경기 자체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너무 왔다 갔다 크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해야 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중심의 흐름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중요하게 봐야 되냐? 바로 이제 중국에 대한 그 내수 시장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중국 시장이 약간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GDP가 8.4% 예상치, 뭐 어딘 9%까지 나왔지만 현재 8.1% 기록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8%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그나마 조금은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경기가 둔화됐다는 것은 중국에서 다시 한번 자국책으로서 내수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중국 내수에 관련해 중국 내수주들의 영향이 조금은 중국 내수주들 관련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미국보다 현재는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중국 시장 자체에서 받는 우리나라의 영향 자체는 크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너무 크게 중점으로 보진 마시고 어차피 두 그룹은 크게 계속 앞으로 계속적으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거기보다는 중국 쪽에도 눈을 돌려가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상해 주가가 좀 많이 빠지다가도 약간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좀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제대로 된 기업 실적에 못 미치는 그런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도 예를 들자면 중국 원양전이나 완리나 여러 내수 중국 식품포장 등 여러 내수 기업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 쪽에 나가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내수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 관련해서 이제 미국 제조업 관련한 지표들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가장 빠르게 발표할 제조업 지수가 하나 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인데 이게 미국 전체 제조업의 선행 지표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지표 자체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되는데 두 가지 이제 같이 이제 아무래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은 지수 자체가 유럽 리스크에 대한 악재를 이기고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당분간 단기적으로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중국 쪽에 시각을 맞춰서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게 아니라면 일단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좀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안착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제조업주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 한 번 더 드리자면은 중국 관련한 지표들, 중국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내수 부양을 위해서 한 번 더 힘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 정책에 따라서 종목들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국 내수 크게 확인하시고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을 짜봐야죠. 정태근 전문가께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이번 주 전반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 흐름을 봐야 이번 주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IT 업종을 4,600억 정도 매도를 하게 되면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그 매도하는 업종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뚜렷하게 매수하는 업종은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외국인들도 아직까지 선뜻 시장에, 우리나라 현물시장에 나서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기관들이 화학업종 1,400억, 철강업종 IT를 매수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단기적으로 끝났다는 부분들이 오늘 시장을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관들이 이끈 어떤 실적 장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코스닥적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매수 정보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 주체가 누구를 떠나더라도 확실한 부분은 외국인한 부분들 상기시켜 볼 때 지금 안정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아니다는 부분들을 좀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화학 철강 업종만 조금 말씀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학 철강 같은 경우 지난주 같은 경우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 GDP 전에 발표됐던 그 제조업 지표들이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조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반등을 쳤지만은 어쨌든 실질적인 GDP 이런 부분이 둔화가 됐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점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은 조금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부분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어쨌든 섣불리 앞으로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맞습니다. 맞기는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나오고 난 뒤에 접근하셔서 좀 늦지 않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소위 주식 증권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무릎에서 어깨에 파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무릎 아래쪽 부분은 그냥 내가 아닌 내 거가 아니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5% 더 먹으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15%, 20%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5% 확보가 된 상황에서 뒤늦게 안정적으로 올라갈 때 쫓아가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화학철강이나 대중국 관련주들은 적극적인 옆에 계신 김선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수 경기에 대한 부양책이라든지, 그리고 지준이나 같은 부양책이 나오고 난 뒤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때 그때 가서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저는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은행 건설주도 마찬가지 문제 조금 약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스팸발 부채 위기, 말 그대로 국가 부채는 지역들, 은행들이라든지 그런 기업들 부채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채에 관한 어떤 연관성이 상당히 큰 은행 건설주는 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동 쪽에 수주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1차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채에 관한 연관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스팸발 위기가 좀 안정을 찾을 때 은행주 건설주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금융이라는 종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게 삼성물산 이런 종목을 좀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화학철강, 중국에 관한 이런 이슈들, 그리고 은행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부채에 관한 이슈가 좀 해소가 될 때 접근하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원래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변동성 상승세가 상당히 좋다고 지금 이제 주춤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현대차를 예를 본다면은 주봉 기준을 봤을 때 25만 원 가격대 위에서 확실하게 좀 지켜주실 때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해보면은 다시 한번 20만 원, 그리고 20만 원 8천 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의뢰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돌파가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돌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력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어쨌든 조금은 업종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냉정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관망을 하시라고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선유 대표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좀 IT 관련 주들은 이제 노키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노키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도 어느 정도 향방이 갈릴 것이기 때문에 그거 좀 주목하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가 관련해서 정유주들이 굉장히 지금 기관 증권사들의 최선호주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를 뒷받침하듯이 이제 기관들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수급이 3일 연속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30만 주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속적인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오늘 하락폭은 좀 어느 정도 분할 매수 차원에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 중국 관련해서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모멘텀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내수 부양에 따른 전율이나 그런 여러 이슈에 따라서 아무래도 중국발 종목들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잠깐 차트 보니까 완리나 중국 원양자원 좀 바닥권 기고 있지만 완리 같은 경우 오늘 상승폭 좀 보여주고 있고, 중국 내수 관련된 아예 중국 기업들 자체가 조금씩은 좀 엇갈리는 방향이지만 그래도 부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같은 경우 안철수 연구 안철수가 대선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아침부터 크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많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산주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박근혜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일단은 정치적 테마주들은 크게 큰 이슈로 작용하지만은 지금 현재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는 만큼 더불어서 아무래도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제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지속적인 말이 나왔고요. 이렇다는 것은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는 이슈가 되게 뻔하지만은 너무 큰 폭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좀 자제하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좋겠고,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시장의 글로벌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 리스크의 악재와 그리고 미국 실적에 따른 호재와 그리고 가운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관점으로서 앞으로 시장을 내다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한 주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상승과 하락의 중간점이 아닌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 2,000포인트 내에서 계속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가장 증권사들이 선호하는 선호주로서 지금 내세우는 게 정유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IT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의 실적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마주 관련해서 정책 테마주는 좀 자제하고 들어가시자는 거, 그리고 글로벌 시장 자체 흐름을 좀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흐름, 업종별 투자 전략 짜봤습니다. 계속해서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다우지수는 중국과 유럽 악재 발목이 잡혀 1.0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주말 뉴욕 증시 영향으로 21포인트 하락한 198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바닥권에서 상승하고는 있으나 지난주 스페인 국채금리 상승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 지역의 이슈는 간헐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투자 전략은 1900포인트대 중반에서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을 권고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풀먼 홀딩스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풀무원 그룹의 지주회사인 풀무원 홀딩스입니다. 토론회 형식의 주주총회를 열어서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개최하는 벅셔 헤더웨이의 주주총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5년째 열린 주주총회를 표방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풀먼 홀딩스는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한 2009년부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0년에는 1조 2,727억 원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는 1조 3,705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력 계열사인 풀무원 식품의 매출은 2010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월 신선물류 분야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 거점 지역인 충북 음성에 국내 최대 규모 저온 자동화 물류센터를 완공했습니다. 또 식자재 유통기업인 푸드머스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공급망 관리 전반에 QR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물류관리 담당 직원이 유통제품의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빠르고 정확한 식자재 유통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풀먼 홀딩스, 우리 소비자들에게 무척이나 친숙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신성장 동력이란 어떤 걸까요? 네, 외식 계열사인 ECMD는 올 3월 신규 사업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인 이슬림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해 배달 다이어트 시장을 본격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슬림은 지난 18년간 건강한 다이어트를 연구해온 풀몬의 노하우와 ECMD의 조리 기술을 결합한 다이어트 전문 브랜드입니다. 서울과 분당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 연말 수도권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4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오는 2015년까지 3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친환경 식품 전문 유통기업인 올가홀 푸드는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친환경 식품 전문 선도기업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기존 유통 채널인 백화점 입점 확대와 함께 6개 할인점에 새로 입점해 유통 채널 다각화를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및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 미국 현지 법인으로 설립된 풀무원 USA는 지난해 1,600억 원 매출을 달성했고 고급 건강식품 유통 채널인 내추럴 마켓에서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에는 푸메이뚜어 식품, 푸메이뚜어 건강생활이 진출해 있습니다. 우동과 생라면, 냉면, 스파게티 등 약 15종의 면류 제품을 중국인 입맛에 맞게 개발해서 까르푸나 월마트, 테스코, 롯데마트, 이마트 등 255개 유통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함께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ER 25배, PBR 0.8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2월 20일 32,000원대부터 주가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인 43,500원 목표로 5일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41,100원에서 41,100원, 목표가 43,500원, 손절가 39,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오늘 동부증권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관심 종목 또 두 전문가께도 부탁을 드려야 할 텐데요. 정태근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종목 좀 준비를 했었는데 네. 시장 상황을 보니까 조금 그 전략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먼저 오늘 준비했었던 종목이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라든지 종목 흐름을 보니까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그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 에이스를 좀 해드리는 게 더 낫겠다고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 월요일 말씀드렸던 컴투스 에이스만 해드리고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투스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21,500원 정도 가격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난 뒤 한 6% 정도 수익이 났는데, 자, 일단은 그 23,000원대 가격대가 이전에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보니까 예전에 좀 그 장을 받고 지지력을 보였던 가격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3,000원 오늘 가격대에서 23,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지난주 말씀드린 목표가는 24,500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제시해 보고 싶고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23,000원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해주지 못한다면은 지금 한 6%, 한 7%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가격대에서 일단은 수익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쪽에서 23,000원 돌파 요구에 따라 대응을 하시라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맞게끔 종목에 대한 새로운 추천보다는 그 전에 추천하셨던 컴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김선윤 대표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네. 제가 원래 이제 목요일날 아침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목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이 무학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무학이 지금 추천드린 이후로 지금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무학 같은 경우 만약에 보유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일단 제가 손절가를 12,500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일단은 4, 5% 이상은 드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가져가시면 좋겠고, 일단 펀더멘털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실적 괜찮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일단 하이트 진로퍼가 20이 넘는데 무학은 7밖에 안 되는 거 확인하시고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그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디지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은 터치 스크린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터치 스크린 부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지금 현재 납품이 되고 있는 쪽이 삼성전자 쪽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IGT라는 이제 미국계 굉장히 유명한 카지노 회사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카지노 업계가 살아날 가능성을 보자면은 지금 Q3 회복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Q3 회복으로 돈이 많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당연히 카지노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 기업 확충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 카지노법이 좀 풀려서 좀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아무래도 큰 수혜를 받을 종목, 코텍도 있지만 이 디지텍 시스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받을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수율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실적 자체가 작년에는 크게 좋지 않았어요. 재작년 부분은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올해부터는 실적 자체가 지금 예상포가 올해 예상 실적포가 8.7배밖에 안 되는 수준에 있고, 또 지속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단기적으로 지금 근래 들어서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시작이 아닐까라고 약간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수급상으로 좀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이 4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부근이 지금 121선과 61선 부근에서 지금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선을 조만간에 크게 한번 뚫고 다시 한번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가는 현재 구간에서 한 11,300원에서 400원 정도 매수를 하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한 12,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14,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고점으로서 뚫고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미 기관들의 보고서가 다시 한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현재까지 그냥 매수하시고 다시 한번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새로운 추천과 또 리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장 상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22포인트 빠져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약보합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다행이다 싶네요.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